낄 거예요. 기저귀 끼고 기타 야, 꺼낸 기찻길 거예요. 아니고 이게 하나가 기찻길이야. 기찻길 낄 거예요. 해봐. 기저귀 끼고요. 우와! honda민 잘 있었어? 아까 빨래 누는 갈 때 바다에 빨리 들어가다가 내가 봤는데 근데 해골 있는데 해골 있었어? 해골 있는데 엄마 유튜브에도 봤잖아. 처음에는 줌으로 수업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었는데 2번 수업만으로 아이가 상황절에 질문과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토크앤토크 언어치료 배우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부터 온라인 치료 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른 치료실이나 아니면 뭐 요즘은 중개 어플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온라인 치료하는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코로나 때 잠깐 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어떤 매체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언어 치료라는 것이 새로운 언어 치료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온라인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개선점도 좀 나눠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온라인 치료에 대한 영상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온라인 치료 시작하게 되었던 것은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미국에 있는 한 교포분이 연락을 좀 주셨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또 소식을 전해 듣고 또 누굴 소개해 주시고 또 우연히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좀 꾸준히 온라인 치료를 하게 됐는데요.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이렇게 치료해서 아이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사용자가 정말 만족할 만한 언어 치료가 될까 하는 의구심들이 좀 많았었어요. 초반에는 제가 좀 헤매긴 했었는데 치료가 됐고 또 이게 충분히 언어 치료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의 형태로 정착할 만한 서비스구나 라는 어떤 확신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점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해 보고 싶어요. 누구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온라인 치료의 장점은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용자께서 집에서 편안하게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해외 같은 먼 곳에서도 원하는 분하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바깥을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나 비대면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조음 치료하는 아동들도 있는데 사실 여기 오면은 혀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없어서 정말 안 될 경우에 저도 가끔 마스크를 내리고 이제 답답하니까 할 때가 있는데요. 서로에게 좀 위험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온라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좀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같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온라인 치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큐를 줄 수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동들이 집에서 좀 편안한 상태에 있고 자기가 이제 안락한 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 오면서 이제 지치지 않고 또 이제 자기 집에 있으니까 좀 안정된 마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학령기 아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안정되게 수업을 받으면 어떨 때는 사실 오프라인보다 훨씬 집중력이 좋을 때도 있어요. 이제 네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진다는 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을 전환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이때 잠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변할 거고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들도 이미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엔 이제 아이들이 치료를 온라인으로 하니까 적응을 잘 못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게 학교 수업에도 적응이 되고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뭔가 공부하고 말하는 경험들을 더 쌓을 수 있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
연어 치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어린 아동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동반을 해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좀 코칭을 드리고 많이 의지하고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사로서는 이제 화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어떻게 일일이 개입할 수 없어 좀 답답한 면은 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이 치료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시면 그때는 사실 제가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서, 저도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알지만 시간상 하지 못했던 많은 부모 교육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온라인 치료는 분명히 단점들이 있죠. 반드시 끊어진다든가 아니면 딜레이가 있어서 상대방 말을 못 듣게 된다든가, 선생님하고 아동하고 박자가 맞지 않아갖고 뭔가 치료에 지연이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거슬려서 치료할 때 굉장히 이제 예민해지고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1년, 2년, 3년 정도 되니까 늘상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또 이제 끊어지면 빨리 연결하고 버퍼링이 있으면 다시 말하고 극복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번째는 이제 도구의 제약성인데요. 이제 여기서 실제 와서 서로 만져보고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영유아 같은 36개월 이상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걸 만지고 놀면 더 재밌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치료 도구로 쓸 때 제약점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저만 갖고 놀면 재미없어 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장난감 보듯이 좀 신기하게 이걸 좀 쳐다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저와 똑같은 장난감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비싼 장난감을 맞춰서 저 한번 놀고 거기서 엄마랑 한번 놀고 이렇게 2번 연습할 수 있는 효과들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좀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치료 도구의 제약성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큰 장난감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이렇게 막 들고 이걸 막 다 보여줘야 되니까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이 되기도 해서 여전히 이제 도구 제약성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번째로는 아직도 이제 모든 아이들이 온라인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집중력이나 이렇게 앉아있기를 어려워하는 아동이 이탈했을 경우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다시 데려오거나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기는 했는데, 일단은 저로서는 이제 어머니를 좀 많이 의지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함께 치료를 하면서 이 점을 좀 보완하려고 노력은 했고요. 2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아이가 정해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타임아웃이라고 해서 장난감을 이제 좀 치워놓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내가 타임아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카메라를 끄는 걸로 타임아웃을 했고 꽤 효과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집중력이 나쁜 아동도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이상으로 집중력이 이제 좋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치료가 효과적일 수 없다는 게 여전히 단점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 치료를 이제 어떤 나이대에 어떤 아동이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제가 최하로 했던 아동이 36개월이라서 36개월에서 30개월 아동의 엄마의 지시를 좀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앉아있을 수 있는 친구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주 이탈하려고 하지만 선생님하고 엄마의 도움으로 그 착석 시간을 좀 늘리고 놀이 시간을 늘림으로써 좀 더 이제 발전하면서 언어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같은 나이대라 할지라도 집중력 문제가 너무 큰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전혀 이제 한 가지 놀이에 집중할 수 없는 아이들은 아마도 이제 온라인 언어 치료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최적의 나이는 6세 이상의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말을 해서 학습적인 언어가 가능한 친구들은 충분히 온라인 치료가 효과적이고, 저는 이제 학령기 아동 지금 4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떨 때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학령기 아동은 정말 적극적으로 온라인 치료를 권해드리고요. 나머지 경우에도 내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치료실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온라인 치료를 하시길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치료로도 아까 이제 어머니 녹음도 저희가 조금 들어봤는데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많이들 시도해 보시고, 또 시행착오들은 저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해결해 가면
이제 뭐 저희도 5년, 10년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좀 더 효과적인 온라인 치료 어플들도 이제 나올 거고 저희도 시행착오를 줄여서 새로운 스킬들도 개발하게 되지 않을까.